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기본권을 발표했어요. 암호화폐 기본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금융수단에 접근할 수 있으면 홍익인간인가? 갑자기 홍익 10개명을 여기서 홍익인간인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아무튼 바이낸스에서 이제 기본권을 발표했는데 네. 이 기본권이 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암호화폐 같은 금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거대한 경제적 자유를 부여받아야 한다. 암호화폐를 널리 널리 펼쳐라. 아무튼 요거 모방했나? 아무튼 갑자기 홍익인간이 생각나서 한번 붙여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암호화폐 같은 금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로써 거대한 경제적 자유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네.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뭐 이제 나를 막는 거 자체가 개인권을 막는 거 자체는 조금 불합리하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해서 망해도 내 탓이고 벌어도 내 탓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 참여자들이 감독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책임이 있다. 똑똑한 규제는 혁신을 북돋아주면서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도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단계라든지 제2의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제2의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판을 쳤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사기를 많이 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책임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잘못된 행동으로서 사용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보호할 책임 의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지키기 위해 고객 확인을 수행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금융 범죄자들이 플랫폼을 만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는 인권이다. 개인정보 데이터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버시나 인권, 개인정보 데이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뭐 트래블러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개인정보나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프라이버시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하지만 자금 세탁은 막긴 막아야겠죠. 근데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거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가 암호화폐 사용자는 자신의 예탁금을 지키기 위해 거래소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예탁금을 안전하게 수석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탁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이제 예탁금을 받아주는 곳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에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은행에서 받아주는 곳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도 이제 예탁금을 지키기 위해서 거래소도 괜찮지만 거래소보다는 인가받은 은행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스탁해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시장은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트레이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일곱 번째는 규제와 혁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마땅히 신생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NFT,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이자 농사 등이 포함된다. 또 암호화폐를 조금 많이 빠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암호화폐에 있어 지식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사용자들은 암호화폐의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광고에 희생당할 위협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암호화폐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공시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물량 분배라든지 물량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공개적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 가이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뭐 한동안 내 주식을 못 팔게 락이나 이런 거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코인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유입되거나 유출되거나 했을 때 그런 걸
공지했으면 좋겠다. 엔젤 투자자들,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할지어도 초기에 많은 물량들이 이제 거래소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거래소 차원에서도 공지해주고 재단 차원에서도 공지해줘야 좀 투자자들이 좀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가이드나 이런 건 없죠. 정부에선 세금만 거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9번째 같은 경우는 자,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맞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꼭 필요한 요건과 자격을 제공받고 모든 거래소에서 공정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바이낸스가 결제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바이낸스도 그리고 어차피 바이낸스 자체도 규제도 안 받고 있어가지고 바이낸스는 요거도 자기가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번째는 암호화폐 규제는 불가피하다. 사용자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 암호화폐 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좀 개인들이 좀 암호화폐 접근하기 좀 좋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기본권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별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낸스 CEO가 자신이 들고 있는 코인은 BNB와 비트코인만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근데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그죠? 직원들 월급이 BNB로 나가니까 네네. BNB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공짜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제 난형이지. 아, 그렇죠. 나는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지만 월급은 내가 찍어낸 코인을 주겠다. 좀 난형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만 좀 보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